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진행의 염지연입니다. 오늘은 박준현, 이현경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패닉 장세였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8% 넘게 급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결국 4.9% 하락한 7,60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역대급 실적도 시장의 공포를 막지는 못했다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2분기 사상 최대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6% 넘게 하락했고 SK하이닉스 역시 5%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보다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더 크게 흔들린 겁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이 조단위 순매도를 이어가며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팔아치웠고 개인과 기관이 이를 받아내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경제S에서는 급락장의 원인과 투자 심리 변화, 그리고 향후 국내 증시가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현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슈 브리핑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실적 기대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상장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최근 6개월 새 이례적인 속도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블룸버그 집계를 인용해 S&P 500 기업들의 향후 12개월 이익 전망치가 최근 6개월 동안 약 20% 상향 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앞으로 1년간 기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은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과 나스닥도 지난 1년간 각각 20%,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AI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과 수익화 지연으로 실적의 시장이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할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증시 밸류에이션은 과거 버블 국면만큼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S&P 500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약 20배로 코로나19 이후 증시 급등기나 닷컴 버블 당시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장의 항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높아진 기대에 걸맞는 성적표가 나올지 아니면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될지 투자자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월가 전망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올해 상반기 강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월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급등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함께 제기됐는데요.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는 기업 실적과 풍부한 유동성이 현재 강세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는 물론 2027년까지도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이어질 거라는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는 지난 2분기 6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약 21%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P모건도 연말 목표치를 7,8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최근 급등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 과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투자 수혜가 반도체를 넘어 산업재와 헬스케어, 소재 업종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에는 업종별 옥석 가리기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 공급 확대 소식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미국 증시의 주식 공급 부족 현상이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를 시작으로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대형 AI 기업들의 기업 공개가 잇따라 예고되면서 시장의 대규모 신규 물량이 풀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JP모건은 앞으로 2년 동안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해 미국 증시에 약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300조 원 규모의 주식이 새롭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장 큰 규모인데요. 그동안 미국 증시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상장 폐지로 투자 가능한 주식이 부족한 상태로 이어졌지만 AI 기업들의 대형 상장이 본격화되면서 시장 환경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규 물량이 시장의 수요를 웃돌 경우
기존 주가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스페이스X와 오픈AI 등은 상장 이후 보호 예수 물량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리면서 공급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AI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여전히 탄탄한 만큼 시장이 충분히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대형 AI 기업들의 상장이 미국 증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부담 요인이 될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기대와 AI 성장 기대를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높아진 눈높이와 반도체 과열 우려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AI 기업들의 잇따른 상장으로 미국 증시의 공급 환경까지 변화가 예고되면서 하반기 시장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이현경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해외 자금 유입 등으로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지 약 열흘 만에 투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겁니다.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운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목됩니다. 이는 특정 주가에 따라 수익도 2배지만 손실도 2배이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 주식시장의 경우 미 반도체 움직임에 따라 급등락이 한층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캐릭터 지식재산권 굿즈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초저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애니메이션 굿즈 라인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지난해 일본 애니메이션 하이큐 굿즈를 선보인 데 이어 디즈니 픽사의 토이스토리5 개봉에 맞춰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팝업 스토어와 온라인몰에서 캐릭터 굿즈가 수만 원대에 팔리는 것과 달리 다이소 상품은 대부분 5,000원 이하로 책정돼 가성비 굿즈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팬덤 소비가 팝업 스토어를 넘어 생활용품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다이소도 캐릭터 상품을 적극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업계에서는 다이소의 IP 굿즈 확대가 캐릭터 굿즈 시장의 가격 부담을 낮추고 소비층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탐지 체계를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 대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기준 약 43만 대에 1조 2,700억 원이 지원됐는데요. 그간 국토부가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근절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해 AI가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번 대책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까지 다양한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투자 과열에 대한 경계와 새로운 소비층을 겨냥한 기업들의 전략, 여기에 AI를 통한 행정 효율화까지 경제 전반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선택, 그리고 기술 혁신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윤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7월 7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는데요.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이어졌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91% 하락한 7,656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인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여파로 반도체주 전반의 매도세가 확산됐고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87% 하락한 831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 반등을 시도했지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결국 약세로 마감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2조 9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기관도 3천억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선 반면 개인은 3조 1천억 원 순매수하며 가격이 크게 떨어진 종목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섰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며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6.9% 하락한 29만 6천 원 선에,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각각 6% 그리고 9% 넘게 하락한 220만 원과 135만 원 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며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은 전일 대비 1.9% 상승한 33만 7,500원에 코오롱 티슈진과 HLB는 각각 6.9%, 6.6% 상승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틱스와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등은 하락하며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업종은 강세를 보인 반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오른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하려는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기보다 단기적인 매도세가 집중된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외국인의 수급 현황, 그리고 반도체 업황,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호실적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급락했고 장중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될 만큼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린 가운데 당분간 시장은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업황,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준현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CPSP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 한화오션은 전 거래일보다 21% 넘게 하락했고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등 한화그룹 방산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업과 함께 참여했던 HD 현대중공업 역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 건조와 30년간 유지 보수까지 포함한 최대 6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캐나다 정부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정했으며 나토 공급망과 현지 투자, 조기 납입 등이 주요 선정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TKMS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화오션을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해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은 나토 동맹의 벽을 넘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 방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잠수함 수주와 MRO 시장 확대 등 추가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전 거래보다 11.09% 내린 10만 1,000원의 거래를 시작했고요. 하락 흐름 이어가다 전일보다 21.04% 내린 89,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오션 알아봤습니다. 네, 하나오션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2분기 잠적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9시 27분 기준 삼성전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5.74% 내린 29만 9,750원에 거래됐습니다. 프리마켓부터 하락세를 보인 삼성전자는 장중 낙폭을 키웠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0.3% 증가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7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3% 증가했습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추정한 영업이익 컨센서스 84조 8,817억 원을 상회한 수치인데요. 엔비디아가 2027 회계연도 1, 4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 535억 달러도 넘게 되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 중 분기 영업이익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만 호실적에도 오늘 주가는 하락세인데요. 실적 발표를 계기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현경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판타지오입니다. 연예기획사 판타지오가 169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존 발행 주식의 약 80%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주주 가치 희석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으로 회사는 보통주 1,000만 주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신규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판타지오의 시가총액이 코스닥 상장 유지 기준인 200억 원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어서 시장에서는 향후 주가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타지오는 오늘 시가 1,601원으로 출발해 한때 25% 넘게 하락하며 1,500원대로 밀렸다가 1,6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판타지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김정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달가오랐던 종목과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 마감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 유독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종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SY입니다. SY는 29.95%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2,56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친환경 건설 공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건데요. 특히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 속 모듈러 공법이 건설 산업의 탈탄소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SY는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에 탁월한 패널라이징 방식의 모듈러 건축 자재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정책 수혜와 시장 선점 기대감이 함께 부각됐습니다. 여기에 화재 안전 기준 강화에 맞춘 불연 글라솔 패널과 제로 에너지 건축 자재 공급을 늘리며 고부가 가치 중심의 개선을 추진해 온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이 같은 신사업 성장성과 정책 모멘텀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다음은 하한가 종목 범한퓨얼셀입니다. 범한퓨얼셀 30.38%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며 19,2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범한퓨얼셀은 캐나다형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죠. CPSP 수주 실패 소식에 직격탄을 맞으며 강한 매도세가 유입됐습니다. 전날 14%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급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시장에서는 범한퓨얼셀의 전 세계 잠수함용 연료전지 기술력에 주목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수주 실패로 잠수함 연료전지의 해외 진출이라는 강력한 상승 여력이 소멸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액화수소 충전소 공급 계약과 대형 사업 수주 등으로 국내 수소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성장은 이뤄내고 있지만 잠수함 부문의 수출 모멘텀이 꺾였고 장기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여준 오늘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증시는 개별 기업이 가진 정책 수혜 여부와 핵심 모멘텀의 유효성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견인할 핵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신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이 발간한 GNC에너지 기업 분석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데요. AI 하면 반도체 기업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교보증권은 AI 시대의 또 다른 수혜 기업으로 GNC에너지를 주목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반드시 필요한 설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리포트를 통해 GNC에너지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NC에너지는 어떤 회사일까요? GNC에너지는 비상발전기와 상용발전기를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는 대형 비상발전기 분야에서는 국내 대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서버가 멈추지 않도록 비상발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보증권은 GNC에너지가 글로벌 엔진 기업인 커민스와 캐터필러 등 검증된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네이버와 SK, LG, KT 등 국내 주요 데이터 센터 구축 경험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GNC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교보증권은 가장 큰 이유로 AI 데이터 센터 확대를 꼽았습니다. AI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SK를 비롯해서 GS와 네이버, KT, LG, U+,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그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비상발전기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교보증권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GNC에너지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교보증권은 신규 수주 확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제시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국내 AI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반영했을 때 향후 기대 매출 규모가 4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올해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2027년부터는 실적 성장세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함께 신규 고객사 확보, 그리고 추가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보증권 리포트의 핵심은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반도체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 인프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GNC에너지는 국내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확대의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결국 투자자들이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실제 신규 수주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AI 산업이 커질수록 함께 성장할 기업이 어디인지 살펴보는 것이 이번 교보증권 리포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앞으로 GNC 에너지가 실제 수주와 실적으로 성장성을 증명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는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장맛비에 대비하셔야겠고요. 남부지방은 폭염이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먼저 밤사이 충북 청주에서는 올해 두 번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데다 구름이 이불처럼 열을 가두면서 밤에도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낮에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밤에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한낮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주 중반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제9호 태풍 바비가 북상할 예정입니다. 태풍이 직접 상륙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장맛비의 강도와 시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는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남부에는 폭염이 이어지며 두 얼굴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더위와 집중호우 모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현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을 회복하자마자 다시 7,600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기다리다 보면 또 회복하는 날이 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경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마전선이 드리운 하루였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오늘의 비를 잘 이겨내시고 다시 찾아올 맑은 장세와 함께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등대의 불빛도 거친 파도를 막아내지 못한 하루였다고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실적보다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다시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